예, 저는 성기윤이라고 하고, 제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JPL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어떤 건지, 그거를 먼저 몇 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제가 쓰는 그 분광기라는 거고, 이 분광기를 가지고 이 대기 분자의 구성 성분에 해당되는, 어, 산소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CO2, 메탄, CO, 암모니아 이런 가스를 기기 속에 넣어서 이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이런 이 분광선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특성들을 밝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전체 이 지구 대기의 분광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처럼. 근데 이제 이 분광선들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행성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천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구의 실험실상에서 예를 들면 메탄의 분광선을 일단 연구를 해놓으면 이 우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메탄의 특성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 이제 실험실에서 잘 파악이 된 이 분광선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실험실에 있는 고분해능 분광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이 덩치가 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이제 대략 뭐 100kg 정도,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 사진에 거대한 풍선이 저 뒤에 배경이 있는데 그 풍선에 곤돌라에 실어서 풍선을 띄워서 성층권까지 그 기기를 올려요. 그래서 이제 지구 대기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하는 그 이렇게 이 소량으로 존재하는 트레이스 가스에 해당되는 그거의 양들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관측을 해서 이 지구 기후의 변화라든지 뭐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오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분광선들을 지구 대기에 이용을 하면 이제 지구 대기 관측이 되는 거고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인공위성에 실어서 올려요. 이제 인공위성에 보통 우리가 올릴 때는 1kg을 올리는데 대략 100만 달러가 든다 그래.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우리가 쏘아 올릴 때는 기기 우리가 그 과학 장비를 탑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면서 고성능으로 우리가 그 개발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분광기를 어쨌든 이 인공위성에 실어서 지구 궤도에 올려서 이제 지구를 관측을 하면 대충 대략 이런 것들은 한 90분 정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구는 안에 돌고 있고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니까 한 보름쯤 지나면 지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 대기, 이건 이제 주로 지구 대기 탐사고, 그 다음에 이 그 분광기를 좀 더 정교하게 아주 이제 만들어가지고, 스페이스 크래프트 우주선에 실어서 저기 목성, 토성까지 보내요.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토성으로 보낸 카시니라는 이제 탐사 위성인데, 이 탐사 위성에 또 분광기를 실어서 이 토성의 대기, 그 다음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를 관측을 하죠. 그래서 관측을 해가지고 타이탄의 현재 그 온도라든지 대기 구성 성분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찾냐하면은 타이탄의 대기에 존재할 거라고 보는 생명체 형성에 필요한 유기 분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의 일부도 그런 그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프로필린이라는 새로운 분자가 발견이 됐는데 물론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프로필린에 대한 그 분광선들이 먼저 연구가 돼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카신이라는 관측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타이탄이라는 이 위성의 대기에 프로필린이 있더라. 내지는 나중에 이제 이 생명체의 구성 분자가 될 만한 DNA의 구성 분자가 될 만한 아데닌, 구아신 이런 그런 그 분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이 LA 근처에 있는 200인치 망원경이 있는 팔로마산 천문대라는 곳인데 이 천문대 망원경 밑에다가 분광기를 또 달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망원경 그러면 사람 눈으로 이제 옛날엔 찾았지만 지금은 요사이는 전자기기, 특히 그 탐지기를 이 망원경 밑에 달아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어요. 그 스펙트럼을 찍으면 저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나 이 그 천체의 분광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고 그것을 실험실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은 저 별에 저 은하에 어떤 분자가 어느 정도 양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 그림 스펙트럼 그림은 뭐냐면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것이 지구 대기에 있는 CO2에 해당되는 그 분자 분광선들이에요. 지상에서 이제 그 별을 관측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별빛이 지상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대기 속에 있는 성분들이 다 고스란히 찍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지구 대기는 연구를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구 대기의 성분들을 다 이 계산을 해내면 남아있는 위에 있는 그 흔적들이 있죠. 그 그림에 보면 이 위쪽에 있는 그 좀 흔적들, 그것이 바로 별에서 나온 스펙트럼이라는 거지. 저 스펙트럼 선들을 연구하면 그 별의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어떤 거리에 어느 정도 각도로 얼마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행성 탐사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나랑 관계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스펙트럼이라는 거지. 이제 그 스펙트럼에 관한 이제 그런 그 보조 업무를 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들도 소개를 이제 그 개인 소개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리던데, 이제 저 또한 어릴 때는 누구나 우리나라 이제 한국 학생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도 어릴 때는 누구나 이제 천문학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동경이랄까 하고 싶은 그런 그 선호도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저 또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천문학 관련 이런 일을 하게 됐지만, 처음 시작은 여기 오른쪽 그 사진 옆에 제 그동안의 그 기록을 쭉 적어놨는데, 저는 그 사범대 영어 교육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영어 선생님, 물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 자격증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천문학을 새로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다시 갔어요. 10년 후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천문학 관련으로 쭉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뉴욕 주립대로 유학을 왔다가 거기서 이제 행성 대기 관련으로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워틀로 대학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으로 갔다가 이런 이제 포스닥 연구 과정을 거쳐요. 근데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대기 분광 관측 이제 그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실험실에서 이제 분광 관측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그 JPL과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는 다른 동료 연구원들과 그 천문학 관련 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JPL로 왔다가 그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그 연구 이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 하는 분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쭉 적어보면 적외선 분자 분광 실험이 일단 기본 주고, 지구 대기 관측도 하고 행성 대기 관측도 하고, 그다음에 행성 대기 레디에이션 트랜스퍼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탄 대기의 생명체 유기 분자 탐색도 하고, 그리고 지구형 외계
행성 탐사도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텔라 스펙트럼 어널리시스 툴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그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아까 그 카이라 킴 박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박사님도 말하고, 우리가 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주제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느 한 분야를 좀 많이 알고 나면 그 분야가 사실은 다 알게 모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 한 사람이 생물학을 할 수도 있고 생물학을 한 사람이 물리학을 할 수도 있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이라든지 내지는 그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는 아마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게 될 거고, 막상 그 학위를 하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돌이켜보면 지나왔던 과정이 오히려 더 쉬워. 박사 과정 때는 박사 과정이 제일 힘들었는데 지나가 보면 박사 과정 때가 제일 쉬웠어. 왜냐하면 그때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위에 모든 일을 함과 동시에 또 이제 연구 과제를 스스로 발굴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연구가 할 만한, 연구거리가 될 만한지,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했을 때 그 다음 과정 결과와 그 다음에 이 전체 커뮤니티한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은 아이들도 이제 키워야 되고, 그런 이 수많은 연구 이외의 일들이 많아요. 특히 실험실 일을 하다 보면 실험실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기기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된 행정적인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이 JPL 같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턴 학생들을 우리가 받아요. 한 10주 정도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스타이펀드, 그러니까 이게 이 월급을 줘가면서 이제 같이 일도 하게 하고 하는데, 학생 지도도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수행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가면 그때들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는 이제 공부를 일단, 배워 나가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겠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아까 그 윤격신 박사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 찾는 것이 먼저인데, 그때 또 좋아하는 것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저 또한 뭐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방향이 틀어진 것처럼, 우리가 JPL에서 연구하는 일하는 많은 박사님들 볼 때 자기가 학부생 때 내지는 어릴 때 관심을 가져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거를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사람은 자꾸 변한단 말이야.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조언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여기 대구 박물관, 그다음에 한국 우주 청소년단 이런 거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사람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기계나 무슨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많이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나 특히 이제 대학생 때, 물론 대학원 가서는 이제 그건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등학생 때부터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결과를 내야 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아니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행을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일기 뭐까지는 아니지만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학교에 갔을 때 미국의 나사에 일하는 어떤 뭐 JPL에서 일하는 어떤 박사님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학생 시절에 내든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이런 이름들을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서 이런 결과를 내봤어요. 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일종의 그 선전 효과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 저 또한 학회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마침 JPL에 있던 어떤 박사님이 제 세미나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돼가냐, 어떻게 된 거냐. 한 번 더 이야기 걸면서 인연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의 포스닥 연구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끼리 서로 이제 알고 이렇게 지내는 그것이 가장 자기 어떤 뭐 취직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소개는 끝까지고 그다음에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예, 질문들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 같아서는 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보자. 제 분야가 이제 이렇게 분광이다 보니까 그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질문 중에 하나가 적외선 분자 분광선을 통해서 행성 또는 위성에서 새로운 분자를 발견해내는 경우에 분자의 어떠한 특성이 그 행성 또는 위성의 특성을 정해 주는 것인가요? 그 이제 크게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이 분자가 우리가 적외선으로 발견했다는 소리는 이 적외선 영역에서 서로 빛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소리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자가 이런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적외선에 반응하는 분자들이 모여서 그 행성이나 그 위성의 온도 구조를 결정을 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분자만 발견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많이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행성에 대해서 많은 분자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자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알게 돼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대략 한 8, 90% 정도를 알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분자가 발견한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던 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행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정확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증명을 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90% 알고 있던 것이 다시 92% 좀 더 알고 있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0%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추루더라, 사실이더라 이런 걸 알게 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성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점점 전면적으로 확대돼 가면서 이런 그 언더스탠딩이 깊어지는 그런 그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요것만 그냥 이야기할게요.